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으로 이커머스 전환의 부진, 그리고 향후 전망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롯데쇼핑,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각자 오프라인 전환을 위해서 어플 같은 거를 개발을 했죠. 근데 이 롯데쇼핑의 롯데온 등의 어플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전환에 돈도 비용도 많이 했지만 실적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롯데 쇼핑의 청진기를 한번 대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 후 추가적으로 유통업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롯데쇼핑의 실적을 보면 23년도 기준에 매출액은 14조 5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2년 대비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1,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 보자면 22년도, 21년도에 매출액은 사실상 23년보다 훨씬 높았던 상황인데, 이때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던가 이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던 부분은 이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비용이 뭐 일회성이든 지속적으로 꽤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이 실적은 어느 정도 기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숫자로만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대 중반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라고 하긴 어려운 숫자지만, 지금 24년도 같은 기준에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이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4년도 실적 전망치를 소폭 상향을 했지만, 사실 이 주요 유통업체 근로자 수 추이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롯데쇼핑인데, 롯데쇼핑은 22년 말 대비 23년 말 현재 1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마트라던가 뭐 GS 리테일, 홈플러스 이렇게 있지만 이 전체 명수로 본다면 꽤 많은 비율의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요새는 유통업체에서 인원 감축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존에 유통업체들이 인원을 감축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겠지만 이 쿠팡 같은 경우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가 늘었던 상황을 보면, 현재 이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얼마나 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조금이나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롯데쇼핑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축하면서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커머스 전환의 부진, 여기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 추이인데, 이게 지금 22년도 그리고 24년도 이렇게 2년치를 보면 이커머스 시장이 거의 20% 성장하는 걸로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26년에는 300조까지 커질 거다. 그러면 23년부터 혹은 뭐 24년부터 매년 한 8%에서 9%는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체감을 한다는 거는 이 8, 9%보다 더 높은 성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뭐 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혹은 오프라인 슈퍼마켓에서 뭘 산다 이런 게 거의 없어졌죠. 요새는 다 이제 인터넷, 이커머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롯데쇼핑 이커머스 얼마나 부진한가라고 보면, 네, 23년 이제 롯데쇼핑 매출 비중인데, 지금 이커머스를 찾게 되면 여기 있고요. 전체 매출의 0.9%, 네, 전체 매출의 1%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커머스 시장이 갈수록 팽창을 하고 26년 기준에는 300조 시장까지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뭐 거의 뭐 99%를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홈쇼핑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뭐 거의 90% 이상을 오프라인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롯데쇼핑이 이 인터넷 이커머스 도전은 어느 정도 했냐라고 보면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 이 롯데온이라는 게 이 롯데쇼핑의 어플입니다. 뭐 앱 개발이라던가 이 온라인 전환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사실 2020년 론칭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영업 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이 수요층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뭐 이유로는 뭐 재고 관리나 고객 응대 부실이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 재고 관리의 경우 이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배송이 안 와서 이 롯데온 측에 물어보면 이때 그때야 이제 품절이 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가는 특히나 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주문 그리고 빠른 응대 빠른 전환이 키포인트인데 뭐 환불 같은 경우에도 타 업체는 뭐 이틀 3일이면 뭐 길어도 그 정도면 환불이 되는데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일주일 수일이 지나야 환불이 되는 등 이 론칭 때부터 이어진 이 재고 관리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고질병으로 꼽히고 있고 이 온라인 쇼핑 특성상 이제 상품 재고라던가 품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롯데온이 시장에서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롯데 쇼핑,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몰, 뭐 통합 어플 이런 거를 한번 보자면 뭐 롯데온이라는 어플이 있고 롯데마트몰이라는 어플이 있고 죄송합니다. 롯데프레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앱이 아니라 이 각각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플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하면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분산시키고 게다가 이 롯데온과 롯데몰 같은 롯데 쇼핑에서 물건을 파는데도 두 개의 그 가격이 다르는 등 이 굉장히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여가는 이 어플들이 이 뭐 3개, 4개, 이 롯데 쇼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이 판매 플랫폼, 판매 어플 이용자 수를 다 합쳐도 뭐 흔히 말하는 이마트몰 1개 혹은 뭐 마켓컬리 어플 1개의 이용자 수보다 못한다고 나오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롯데 쇼핑 어플을 다 해도 이용자가 한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3천만 명입니다. 쿠팡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는지 감이 오실 텐데 이 쿠팡을 한번 보자면 이 쿠팡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 온라인 이커머스 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위해서 이 마진을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1%대입니다. 롯데쇼핑은 영업이익률이 한 3점 한 중반 정도 되고요. 이 영업이익을 낮추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면서까지 온라인에 대한 파일을 늘리고 물류센터 투자를 엄청 많이 하면서 이커머스의 그 소비자의 그 선택을 받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23년도 기준에 쿠팡은 이 이커머스 온라인만 판매를 했는데 이때 매출이 31조가 나왔고요. 거의 32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174억.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이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에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롯데쇼핑은 모든 채널을 다 해서 매출액이 한 15조 정도 나온 거니까 뭐 백화점, 롯데마트, 뭐 이커머스, 홈쇼핑 다 해서 이 새로운 유통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 쿠팡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온라인 시대의 확장에서 이 온라인에 뒤처지는 롯데쇼핑이 뭐 물론 뭐 잠실에 가면 뭐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이런 것도 있고 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뭐 롯데시네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뭐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그 소비자들이 이 해당 플랫폼에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되고 꾸준한 소비와 이 성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뭐 실적이라던가 주가로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롯데쇼핑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를 보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지금 가지고 온 차트는 뭐 한 3개년 정도, 3개년 정도 뭐 21년부터 뭐 22년 그리고 23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거의 뭐 52주 최저가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뭐 3년을 갖고 왔지만 사실 차트를 10년으로 더 긴 기간으로 소트를 해서 봐도 이 최저가 이 6만 5천 원 선 지금 오늘 이제 4월 15일 종가가 지금 6만 7천 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거의 최저가로 지금 주가의 레벨 자체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매물대라던가 이 차트의 그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지금 자리에서 주가 분석이 혹은 차트 분석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 이 최저가 라인, 이 해당 라인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뭐 좀 지지가 된다거나 그 이후에 추가 반등이 있는 다음에 뭐 해당 라인 정도에서 이, 이 저항을 뚫을 수 있다면 그 위로는 뭐 충분히 한 번 더 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롯데쇼핑 자체가 사실 또 국적에 대한 이슈, 뭐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회사다 보니 시장에서 뭐 이마트라던가 이타 유통업체들보다 조금 끼가 부족한 거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뭐 주가가 워낙 낮은 레벨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시장의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슈로도 뭐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용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뭐 하나의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 이 범롯데가가 사실 뭐 상속이라던가 뭐 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뉴스를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100%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뭐 로또 쇼핑에 대한 뭐 이슈라던가 추가 분석이 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뭐 도움이 조금 되셨다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추후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롯데 쇼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